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주말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도 참 많이 더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치솟았는데요.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는 밤사이에도 식지 못해 다시 열대야로 이어진 곳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오존 농도는 대구는 보통, 경북은 나쁨 수준 보이며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특히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도 33도 안팎으로 올라 폭염특보 지역은 확대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모레부터 더위를 조금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비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까지 찜통더위는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청년들에게 하루 1,000원짜리 주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합니다. 또 원도심 빈 건물을 리모델링해 창업 사무실로 무상으로 빌려줄 계획인데요. 청년 없이는 도시의 미래도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문을 연 청년 징검다리 주택 2개동 24가구로 포항시가 LH로부터 빌려 재임대해 한 달 임대료가 시중의 절반도 안 되는 17만 원입니다. 아파트로 치자면 20평 가까운 넓이입니다. 입주자는 주로 타 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로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에는 35만 원 정도였는데 월세가 지금 여기는 거의 한 너무 저렴해서 한 10만 원 정도 제가 더 저축하면서 지금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신혼집을 모으려고. 인근의 또 다른 임대주택은 신혼부부를 맞을 목적으로 새 집 그대로입니다. 이 집은 임대료가 더 저렴합니다. 하루 1,000원, 월 3만 원, 나머지 금액은 포항시가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신청을 받아 10월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 같은 청년 신혼부부 중심의 500호를 공급하고 2단계 1,800호, 3단계 1,200호 등 2030년까지 총 3,5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LH가 임대가 한 달에 17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000원이면 한 달에 3만 원이잖아요. 14만 원은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한 달에 3만 원이면은 청년이 충분히 머물 수 있으니까. 무상 창업 공간도 제공합니다. 중앙상가를 중심으로 심각한 공실난을 겪고 있는 빈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창업 인큐베이팅 레지던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애플 아카데미 수료생 등 청년들이 원도심에 머무르고 생활하며 취업과 창업까지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린 겁니다. 포항에서 교육받은 친구들이 타지로 흩어지지 않고 저희 포항에 창업하고 정착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중앙상가나 원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심한데 그 시내를 이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미래 포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 정주 여건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시와 서산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를 열고 포항과 서산을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정책금융을 우대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억 원 한도에서 연 3.71% 금리, 2년 거치 5년 만기 조건의 대출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7천만 원 한도에서 연 2.68% 금리의 동일 조건 대출을 제공합니다. 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이 상향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협력업체, 소상공인 대상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철강산업 부진으로 포항 지역 4대 철강사들이 포항시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의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967억 원에서 지난해 154억 원으로 2년 만에 84% 줄었습니다. 포항시는 이들 빅4 철강사들의 법인지방소득세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었지만 2년 만에 급격히 줄면서 재정계획 수립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00일째인 오늘 구미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에서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가 농성을 끝내고 크레인에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농성 현장을 찾아 고용 승계를 위한 노사협상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게 큰 계기였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크레인을 타고 9m 높이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구미공장 옥상으로 향합니다. 불에 타다 남은 건물 꼭대기에서 599일째 농성 중인 박정혜 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박 씨는 정 대표를 향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내려가 내주지. 그렇게 저희가 많은 걸 바라고 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박 씨는 지난해 1월 8일부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 기록입니다. 박 씨를 마주한 정 대표,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하겠다며 그만 내려오라 말했습니다. 공청이든 청문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이제 좀 내려오셔요. 일본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 공장에 불이 나자 평택 공장으로 생산 물량을 옮긴 뒤 청산을 결정했고 직원 200여 명이 정리해고됐습니다. 박 씨를 포함해 해고 노동자 7명은 남아 니토덴코의 다른 한국 자회사로 고용을 승계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민주당 차원의 TF팀을 만들고 사측과 해고 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계와 함께하는 그런 TF를 구성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청산으로 인한 대량 해고를 막을 먹튀방지법 입법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기대했습니다. 청문회가 되든 입법 공청회가 되든 그다음에 국정감사가 되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걸 믿고 한번 이 대화 창구가 열리는 걸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고공농성장을 찾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옥상에 오른 지 600일째 되는 오늘 고공농성을 끝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민생 안정을 위해 2조 3,72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해 보문단지 야간 경관 개선 75억 원, 지역 응급의료센터 확장 32억 원, 미디어센터 건립 20억 원, 참가단 숙소 환경 개선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민생회복 소비 쿠폰 721억 원, 경주페이 할인 판매 보전금 92억 원, 농촌 공간 정비 25억 원, 전기차 보급 20억 원 등도 배정했습니다. 컬링 도시 의성에서 6년 만에 다시 국제 컬링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5개 국가에서 1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의성군청 여자 컬링팀도 안방에서 자존심을 걸고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더위 속 두꺼운 외투를 입은 선수들이 빙판 위에 모였습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힘찬 빗질이 시작되더니 경기장엔 금세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컬링장을 보유한 의성에서 국제 엘리트 여자 컬링 투어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 5개 국가에서 10개의 여자 컬링팀이 이번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2년 전 창단한 의성군청 여자 컬링팀은 의성여고 출신 선수들을 주축으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의성 여중 의성여고 출신이어서 일단 여기 지역 선수였고요. 의성에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운동이 컬링이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의성군청 여자 컬링팀 선수는 모두 4명. 해마다 선수 구성이 바뀌며 창단 멤버는 이제 1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조금씩 호흡을 맞춰가며 다시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팀 4명의 선수가 같이 맞춰본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좀 더 팀워크를 맞추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중입니다. 1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단 결승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각조 1위는 준결승으로 직행하고 2위와 3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 준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저희 선수들 일단 젊은 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한 저희도 도전하는 정신으로 가지고 열심히 할. 특히 의성군은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다시 국제 컬링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주 전 아시아 컬링 클럽 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이달에만 2개의 대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컬링 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선수들의 수준들을 좀 더 향상시키고 국민 누구나 컬링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일요일까지 나흘간 계속되고 모든 경기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의성군청 여자팀 화이팅!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영덕군은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은 사전 현장 확인 후 2차례 식중독 예방 진단과 맞춤형 위생 지도가 이루어지며 오염도 측정을 실시해 컨설팅 전후 위생 상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최근 1년 안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업소로 영덕 지역 일반 음식점 10곳이 선정됐습니다. 경북은 종합병원은 물론 의료진도 턱없이 부족한 대표적인 의료 취약직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 의료 공백을 메워왔는데요. 그마저도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줄어 의료 공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인 공보인은 병역을 대신해 의료 현장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병무청이 요청한 인원 대비 충원된 공보인은 2020년 89.4%에서 올해 53.2%로 급감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니 대도시에 비해 의료 취약 지역인 농어촌 지역 감소율이 훨씬 컸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2020년 17명에서 올해 24명으로 늘었는데 같은 기간 경북은 545명에서 370명으로 175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새 감소율이 32.1%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보이 없는 보건지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경북에서 공보이 배치 대상 보건지소 209곳 가운데 공보이가 없는 곳이 8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10곳 가운데 4곳꼴로 공보이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공보이가 순회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복무기간이 교육을 빼더라도 36개월로 육군 현역병보다 2배 더 긴 것이 가장 큰 기피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의정 갈등을 거치며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가 크게 늘어 공보이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심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올해 1학기 군 휴학 의대생은 2,094명으로 2023년 1년간 군 휴학한 418명보다 5배나 많았습니다. 농어촌과 어려 취약 지역에 상당한 심각한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제도 개편이 저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경북 농어촌 지역에 공보이마저 점점 줄어들면서 의료 공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정부가 올해 8만 헥타르의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로 했지만 이행률은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거나 친환경 재배로 전환한 면적은 4만 5천여 헥타르로 정부 목표의 57.3%에 그쳤습니다. 또 벼 대신 심은 밀과 논콩, 가루쌀 등 전략 작물은 수매량의 75%가 정부 비축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도 참 많이 더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치솟았는데요.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는 밤사이에도 식지 못해 다시 열대야로 이어진 곳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오존 농도는 대구 보통, 경북은 나쁨 예상돼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특히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도 33도 안팎으로 올라 폭염특보는 더 확대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모레부터 더위를 조금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비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5도, 경산도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경산 모두 35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4도, 문경은 2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33도, 문경은 32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6도로 출발해 낮에는 35도 전망됩니다. 8월의 마지막 날까지 찜통더위는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